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평가할 소지는 있겠지만요. 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정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물론 무죄가 나오면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아직은 이건 이 판단하기 이르고 네. 직접판을 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국민들이 그리고 이 사법권 판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아직 구속영장 많이 발부가 남아있다. 예,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 판단인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런 그렇게 봅니다. 유죄 판단하고 저는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연결했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만 웃음이 나 좋아 너무 좋아 기분 좋아 행복해져 날 낳고 노래 불러 웃음 지어 노래해 너와 함께 굿모닝 박은영의 FM 대행진. 안윤상의 빅마우스입니다.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을 만큼 유망한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유니콘으로 꼽히는 9개 업체 중 4개사에 투자한 벤처 투자가는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중 90%가 창업자의 역량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까지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운동도 하면서 창업자의 사업적 특성부터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가 피하는 유형은 고집이 센 창업자이고 유연한 자세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창업자에게 투자하며 요즘 보고 있는 유망 분야로는 최근 침체돼 있긴 하지만 바이오가 여전히 경쟁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콜라 좋아하는 홍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투자자분은 고집센 창업자를 피한다고 했는데 나는 고집 없는 투자자, 특히 우유부단한 창업자 반대합니다. 사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남의 말에 팔랑팔랑 귀가 벌럭이면 아래 사람이 피곤한 법이에요. 과감하게 결정하고 또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주춤하고 뉴스에 무슨 얘기 나오면 흔들리고 이러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고집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타겟 소신과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참. 예, 안녕하십니까. 갈릴레오를 유심히 관찰하는 저는 시민입니다. 홍 대표님 생각에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고집이랑 소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참 애매하다고 보고요. 그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고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결정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유부단하기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 먹는 거에 대한 고집이 누구보다 세세요. 요즘 얼마나 틱먹파가 많아졌는데 그분은 무조건 부어요. 안 물어보고 그냥 부어요. 일단 붓고 봐요. 그것도 소신이에요. 난 그냥 고집 같던데. 민트 초코 맛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초콜릿의 단맛을 살리면서 민트로 텁텁함을 상쇄시키는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성질의 두 재료를 섞어서 맛을 망쳐버린 얼린 치약 맛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선 약 300m 앞 왜 60km 이래?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민트 초코에 대한 호불호, 부먹과 찍먹, 파인애플 피자 등등 사실 음식 호불호 논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논쟁거리인데요.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철학적 문제로 맛에 절대 기준이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어 먹건 찍어 먹건 많이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김주현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더 맛있다 저게 더 맛있다 이러는 게 저 철학적인 차이다 그지? 아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처럼 뚱뚱한 애들이 이게 더 맛있다 저렇게 먹어야 진짜 먹을 줄 아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그 입에 뭔들 맛이 없겠냐? 참나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너무 띄엄띄엄 보치는 겁니다. 그게 물론 다 맛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더 맛있는 게 있고 덜 맛있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 식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도 있는 뭐랄까 생각하는 돼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나 이래봬도 마음만 펄쭉하다. 아버지가 위독해 급하게 고향에 내려가던 만삭 임산부에게 선뜻 자리를 양보한 군인이 누리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덮이고 있습니다. 4년 전 3살배기 첫째와 뱃속 아기를 데리고 기차를 탔던 한 제보자는 기차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입석 기차를 탔는데 한 군인이 선뜻 자리를 비켜주고 3살짜리 첫째까지 안고 가는 길 내내 웃으며 놀아줬다고 합니다. 다시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휴대전화번호를 물었지만 한사코 살아가시고 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최근 다시 그 군인을 찾기 위해 글을 올려 그 군인을 만났지만 그 청년은 그 상황에 놓인 군인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호의를 끝내 사양했다고 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코 고는 소리를 내었어. 누가 앞에 누가 타든 말든 눈 감고 기대가며 이런 코 고는 소리까지 내었는가 말이야. 짐도 그 군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무슨 비행기는 타기 전에 주변에 애들이 타나 안 타나 찾아보고 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애 엄마한테 자리 양보하고 애랑 놀아준 군인이라면 이자는 군인이 아닌 그야말로 천사인이라. 물론 많은 군인들이 그럴 것이야. 그렇고 말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잠든 척하는 이런 마군이들이 있는 것이야. 그런데요, 궁예님. 그냥 진짜 졸려서 잠이 드는 바람에 누가 탔는지 못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누구인가? 누가 진짜 잠이 들었다고 역성을 드는 게야. 기차나 전철은 호텔이 아니다. 언제 누가 내 옆에 올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렇게까지 딥슬립에 빠지느냐 말이야. 이런 똥막대기야. 그래도 너무 피곤하여 눈 붙이면서 가고 싶으면 힘든 분들은 그 깨우라고 표시를 해둬. 표시하는 방법은 무릎 위에 4달러. 이마에 말고 무릎 위에 4달러. 오케이, 땡큐. 빠바 타바통신 아침 소식. 파리의 빨리 이렇게 공시를 하라는 입장이 어르신들 보면 한 달 뒤에 또 그게 할 수 있습니다. 모레에. 네. 이달 27일이면은 내일 모레면은 이게 이제 그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군요. 그런데 선거법은 한 달 뒤에는 11월 27일인가 이렇게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달 시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공수처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선거법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선거법은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제한 야당들의 주장이 맞고 그래서 이 민주들 위에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표심을 하도록 한 지금 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 예, 지금 예. 그래서 나머지 야당하고 상의를 해서 수법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처리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서로 상의를 해야 한다고. 근데 서로 상의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게 말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사실은 다른 야당의 어떤 기본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다른 야당에게 확약서라도 그러니까 써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건 하약서라도 뭐든 써줘야죠. 하약서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담보를 어떻게 걸 것이냐 다른 야당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담보를 걸으려면 그럴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담보가 제가 뭘까요? 같은 경우에는 야 사장이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현실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결정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여야가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결정할 문제이지 네네. 어느 누가 의석수를 늘리자 이거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알겠습니다. 다만 그 선거법 확실히 처리한다라는 어떤 확약과 중상 담보는 필요하다.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또 한 번 양쪽 정신도시의 자부심이 올라갑니다. 초고층 스카이뷰와 1850곳세대 네모드급 대단지가 만들어내는 남다른 자부심, 가치, 그 이상의 품격을 누리는 양쪽적 2차 노블랜드 프레스티지. 10월 초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다양한 특약 할인으로 보험료 아껴줄게요. 간편한 가입으로 수고도 아껴줄게요. 빠른 보상으로 아껴줄게요.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SUV 시대의 리더 포드 익스플로러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Ford Explorer New Generation. 지금 사전 계약을 통해 더 높은 세상을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포드 전시장에서. Ford. 우리 원뱅킹 간편한 금융을 원해. 우리 원뱅킹 나에게 딱 맞게 원해. 우리 원뱅킹 꿈꾸는 고객이 원해. 우리 원뱅킹 원하는 대로. 우리은행의 새로운 모바일 금융 우리 원뱅킹 We Believe 우리은행. 수혜입니다. 문을 열면 한강과 공원이, 또 다른 문을 열면 쇼핑도 일도 한 번에. 여기가 어디냐고요? 일과 삶의 시너지가 되는 지식문화 복합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땅에는 없다 하늘로 가자. 1522-3317 시공사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고 최대 20만원 지원금 받으세요. 가스를 잡고 환경 잡고 가스를 잡고 환경 잡고 주말 토끼 다 잡는 역시 기술 하나 대성이지. 친환경 보일러는 대성의 스마트 콘덴싱. 기간은 홈페이지 참조. 전기천과 종로의 가치가 대한민국 거장의 작품으로 진정한 투자 자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복합문화 도시. 기분 좋은 도시, 기분 좋은 투자. 종로 한라비발디 운종가. 문의 1600-1316. 주식회사 한라.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효은 리포터. 네, 구름이 좀 많죠. 습한 동풍이 불어서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 경상 동해안, 제주도엔 비가 20에서 60, 그 밖에 경상도는 5에서 20mm가량 오락가락하며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늘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이 흐려도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높아 서울이 현재 15.7도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서울 23도, 강릉, 부산 21도, 광주 24도, 대구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김종환 님이 미국 버지니아에서 고봉유 님은 베트남에서 듣고 있다고 문자 주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시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성수대교와 암사대교에서 있었던 사고는 각각 처리가 됐는데요. 반포에서 영동대교 구간 지체는 남아있고요. 이 전으로 차들이 많아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45분 정도 걸리고 이후로는 성수대교 부근만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전시간 사고 때문에 외곽 쪽으로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계속해서 많이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 차들이 빠르게 늘면서 안양교 이전부터 양평교까지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북수원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서 일대 정체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밀립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학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 입점 예정으로 놀랍지.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볼링장 입점 예정으로 재밌지. 어린이 도서관과 키즈카페 입점 예정으로 온 가족이 즐겁지. 복합 지식문화타워 광명 G타워 상업시설 광명 G7 스퀘어 홍보관 오픈 중 1600-6832 롯데건설 두산건설. 지하철과 도로 신설 추진 중으로 서울은 더 빠르게, 길 건너지 않는 단지 앞 학교 예정으로 교육은 더 가깝게, 서울을 단숨에, 학교를 품 안에. 서울이 더 빨라지는 안심업군 아파트. 검단 신도시 모아미래도 엘리트파크 1644-5445 모델하우스 오픈 중. 모아종합건설. 뉴욕에서 일하고, 뉴욕에서 쇼핑하고, 뉴욕에서 영화 보고, 뉴욕에서 잠자고. 거기가 뉴욕인가요? 아니요, 동탄이에요. 비즈니스, 쇼핑, 영화관, 기숙사까지 동탄 테크노밸리를 주도할 뉴욕 트렌드 지식산업센터. 뉴욕 실리콘밸리를 동탄이 품다. 실리콘밸리 동탄 031-373-2770 현대건설 시공 예정. 마침내 옵니다. 세종을 대표할 지식산업센터. 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혁신 네트워크. 세종 테크밸리 내 처음이자 마지막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세종에 다시 없을 가치 놓치지 마십시오. 세종 대명베리온 11월 오픈 예정. 문의 1600-1037 대명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해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차 협상이 서울에서 있었고요. 오늘 하와이에서 협상을 이어가는데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용 분담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기지 비용을 댈 수도 있고 공동요금을 댈 수도 있다. 이런 구체적인 강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비용 분담 형태의 다양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비용 항목의 다양화를 먼저 꺼냈었습니다. 본래의 항목 4개, 전략 자선 전개 비용, 심지어 주한미군 가족 지원 비용까지 추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항목으로 부풀린 방위비를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내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인 것이죠. 이런 미국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미국이 갖은 방법을 다 쓰려고 할수록 아주 심플하게 나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요. 정부와 국민이 한 목소리로 안 된다고 합창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한다. 말이죠. 김종배 시선이었습니다.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언급한 후에 교육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너무 촉박하다라는 현실론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대학교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국민대 입학처장이기도 한 박태훈 회장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는 모든 대학의 입학처장님들이 이제 다 모여있는 이런 그 단체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그 협의회 차원에서 정시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20학년도 수능의 현재 30% 이상을 하는 지난해 결정된 제도를 바탕으로 이제 입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쭉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교통과 관련된 변수가 생겨서 네. 저희는 그냥 당황스럽고 아직 무슨 정부 쪽이나 어느 쪽에서도 이 논의를 하자고 한 그런 것이 없어서 예. 저희도 지금 그냥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러면 그 협의회 쪽에 그런 공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이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들으신 바는 없는 거고요. 큰 방향 말고는. 그냥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을 저희도 보고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면 큰 방향에 대한 평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시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지금 정시를 늘리자는 것이 아마 그 공정성 문제로 인해서 난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정시가 공정하다는 이런 자체부터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네, 그 이제 정시가 공정하다 보는 이유는 수능이 이제 객관적인 시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이라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네,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한 시험을 통해서 한 줄로 딱 세우고 그것을 이 학생의 실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네, 하지만 공정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그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게 맞는 그 성과가 나옵니다.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여기는 학생들마다 차 상황, 주 상황들이 다 다른데 그것을 빼놓고 논의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 성적이 부모의 어떤 재정적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교육을 얼마나 투입했는가하고 그러니까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꼭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그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수시를 축소하고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수능을 통한 그런 입시거든요. 수능을 선호하는 책을 보면은 바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그런 계층에서 수능을 선호한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통계가 많은 거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능이 더 공정하냐, 그럼 학종이 더 공정하냐? 그러면 학종이 더 공정하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능이 부유층일수록 수능을 선호한다고 해서 학종이 또 그렇다고 더 공정하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학종에 근데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 제도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한데 수능 위주의 전형을 늘렸을 때에 그러면은 학종을 줄이는 경우에 수능을 늘려서 얻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하고 학종을 줄였을 때에 나오는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한번 회장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도 부유층일수록 그 수능 점수가 높고 선호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또 그러면 부유층일수록 각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자기소개서의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각종 스펙이 올라가는 것도 또 사실 아니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건 이미 현재 2022학년도에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완책이 지금 학종에서 사용할 학생부의 기재 내용을 분량을 다 이미 다 조정해뒀고요. 제한을 해버렸고 제한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제한하고 또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1년에 한 개밖에 기억을 못한다든지 이런 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많은 기록할 수도 없고 그래서 2022 데이터선에서는 그 상체, 특기상, 행적 여러 가지 종합을 거쳐서 다 해서 4천자
10까지 기록할 수 있던 것을 2,200개로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스펙 부풀리기를 차단해버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사회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은 학교 밖에서 다른 곳에서 대상장이나 상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학생부에 아예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다시 이제 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그 정시 그 비중을 높이는 걸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네. 대입 전형에서 학종 반영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10여 곳의 서울 주요 대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이라고 하자고 한 것이 나왔고요. 네. 그것이 이미 2022학년도에 시행될 제도에는 그렇게 30% 이상이 되도록 예.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 부분은 이미 해소가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네. 비율을 더 높여가자고 한다면은 또 그 부분은 다른 문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시 반영 비율을 그 한 50%까지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은 아예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법에 못 받겠다. 이걸 당론으로 네. 채택을 했거든요. 정치권이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네, 정말 당황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현재 30%로 해서 또 이게 실기 위주의 전형이라든지 세외 국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모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가 훨씬 넘습니다. 아, 실제로는? 네, 예. 네. 예. 거기다가 또 수시에서 미충원 되는 인원은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자동적으로. 예. 그렇게 하면 일부 대학에 따라서는 50% 이미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학종을 통해서, 네. 그 공격이 정상화되고 불평등해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문제풀이 위주의 그 교실 수업이 이런 것이 이제 학종은 그런 문제를 그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 접하고 되고 또 학교 안에서 교육을 갖춰서 실현 되는 그런 부분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이제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예. 교사들 쪽에서는 학종이 괜찮은 그런 제도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인용해서 질문을 드렸던 청와대 관계자 같은 경우는 서울 주요 대학 한 10여 곳에만 한정해서 한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아예 만약에 자유한국당 당론처럼 법에 명시된다면 그 일괄 적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일괄 잘라서 어느 대학을 적용하고 어느 대학을 적용하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네. 일괄 적용으로 50%가 되면 교육현 대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대학은 이제 대학이 지금 사실상 이게 서열화되어 있다 보면은 네. 저 하위권 대학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 지금 현재도 하위권 대학은 중하위권 대학은 수시에서 가능한 많은 학생을 확보를 하고 네. 거기서 확보하지 못하는 인원은 정시에 넘겨서 확보를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예. 이미 대학 입학 정원들도 수험생이 적부되죠. 네네네. 근데 이걸 중시에 아예 50% 출간 50%라고 이렇게 모집을 받아놓는 것처럼 수시에서 50%를 뽑아야 되는데 예. 50%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고 예. 그러면 70, 80%를 중시에 가서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지원하지 그래서 보지도 않고 회장님 말씀은 전혀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회장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학 서열화가 고등학교 서열화가 아니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화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심화되죠. 네, 바로 심화. 정시 반영, 정시가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서열화가 공고히 되면서 하위권 대학은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 그러면서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대학을 못 가면 재수하게 되는 그 재수생을 노려하게 되고 네. 그렇게 돼서 재수를 또 권장하는 그런 입시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대학은 이제 학생 확보하지 못하고 제가 좀 과격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학생 수가 줄어들고 대학 모집 정원보다 오히려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게 추세라고 한다면 네. 언젠가는 대학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은 분명히 그 대학마다
이 신입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그 지역 사회와 협력을 해서 다른 어떤 연구라든지 사회적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네. 쪽으로 발전해 나가든지 예. 이렇게 그 대안을 마련해주고 법률적으로 좀 지원해주면서 그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은 이제 별다른 부분에서의 예.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 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네네. 3997님은 네. 학종은 강남과 특목고 학생을 뽑기 위한 전형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해주셨고 2277님 10년 이상 강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사교육이나 부모의 영향력은 수시에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64님은 현직 교사인데요. 정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만약에 설득한다면 어떤 논리로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사실상 결국을 보면 되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 서울대만 보더라도 서울대 한 명도 학교생을 배출하지 못하던 시군에서 배출하게 되는 경우도 나왔고요. 수시를 통해서 학종을 네, 통해서 수시를 통해서 수시 예. 학종을 통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지방고 출신, 일반고 출신에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예. 말하자면 이제 고소득층의 어떤 제도에서 유리하고 또 저소득층이 어떤 제도에서 좀 불리한 건 현재 사회에서 경쟁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정시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고 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학종이 저소득층이나 지방고 출신, 일반고 출신에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좀 단순하지만 만약에 교육 당국이 이 정시를 늘리라고 강제를 한다면 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거부를 대학이 좀 거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강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행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대학을 평가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곳에서 이 그렇겠죠. 제로 반영을 예. 될 텐데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강제고 대학은 그런 조그마한 그런 지원에도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대학 입학 처장 협의회 박태훈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가 지금 저를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눈빛이 부담스러운데 왜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십니까? 좋아서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준비한 오디오 코스로 먼저 하고 네, 보시죠.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연구시설물이 아니고 또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 점령 부분이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거 사랑의 교회 얘기 같은데 이 네, 목소리 맞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요. 아, 그래요? 네, 사랑의 교회가 사실 그 지하 예배당을 공용 도로 지하에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당은 서초구가 재량권을 남용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했네. 네,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법원 판결인데? 네. 뭐 사실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거부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유튜브에서 도로 점령 허가가 취소된다고 해도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 회복하는 게 부당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있대요. 어디에요? 그 본인들은 2010년에 발급받은 도로 점령 허가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무근이에요. 사실 무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건 원상 회복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법도 법이지만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 예배당이 건립 당시에
구청 치수과가 하수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다. 이거 여기에 뭐 다른 건축물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수관이라서 설치하거나 이럴 수 네, 있는 서울도시가스도 이거 가스관 매장돼 있는데 이런 시설 들어오면 정말 큰 사고 날 수 있다라면서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서초구청이 그 당시에 허락해줬죠.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데. 아니 아무튼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거부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서초구청을 믿는 것 같아요. 서초구청을. 네, 서초구청이 이제 허가증 줬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준비한 오디오 컷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펴지게 하도록 점령 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이제 사랑의 교회가 공사 끝나고